자, 5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5번을 다 한 번에 맞지 못하고 틀렸는데 지금 이거는 XYZ가 뭐라고 나왔냐면 너네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읽을 때 표만 읽으면 안 되고 표 위에 문장도 읽어야 되는 거 알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그럼 머릿속에 탁 하고 뭐가 떠올라야 돼?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럼요. 이름이 양성자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죠. 중성자잖아? 그럼 얘는 뭐야? 엄점. 지가 말해 전혀 봐라. 자, 누가 마이너스 언니를 띄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언니? 오픈 더 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96페이지 5번 보면 XYZ가 나와 있잖아? 그런데 거기 봐봐. 전화량. 뿔마 0. 그러니까 X가 뭐라는 걸 말하는 거야? 양성자. 이것들 봐라. 정신 다 어디가 있나? 이것들 정신 챙겨라잉? 자,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니까 뭐라 그래야 돼? 전자. Z는 전화량이 0이야. 그러니까 Z에다가 뭐라, 이거 아무도 안 써있어. 개새끼들. 야! X 옆에 뭐라고 써야 돼? 양성자. 얘 써놨어. 쓰는데요? 그러니까 맞았잖아. 안 쓴 것들은 다 틀리고. 뭐? 언니 몇 번 한 거예요 지금? 언니 몇 번 하냐고요? 5번 하고 있어요. 5번. 5번. 네. 얘 여자한테 언니라고 해요. 아니 그리고 실수가 남자한테 오빠라고 해요. 실수가 저 그리고 제 동생 여동생인데 그 남자한테 그 형이라고. 그래? 이 언니가 뚫어고 있어요. 예, 저희 한 수학 자. 시간 반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 언니한테 언니래요. 얘가. 네. 이 언니가 또 이러고. 아저씨 휴대폰으로 좋았대요? 아나 뭐 하는 거지? 와달류 아니에요. 뭐 하는 거지? 뭐또 이거 땡긴 거 봐. 자, what 자, 96쪽에 5번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Y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니까 전자. Z 옆에다가 중성자. 뭐야, 뭐 Y 옆에다 너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제트는 야, 중성이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써놨어. 야, 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와. 그러면 기억번. 여러분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Y 개수가 같다. 기억번 맞고요. 질량수는 X와 Y. 자,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예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그렇지.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그러니까 X 더하기 Z여야 되고요. 네. 디귿번. Y와 Z는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다. 원자 핵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양성자와 중성자. 그렇죠.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니까 X와 Z죠. 그럼 뭐야 맞는 게. 이거 틀리는 거는 진짜 니네 진짜 저기 여기 한 발 들고 서 있어야 돼. 이것들이 그냥. 한발 들고. 자. 서 있을까요? 어때 이제 한 발밖에 못 드는 거야. 너 한 발 들고 서 있으면 졸라 힘들걸? 자, 그 다음 또. 아니 그냥 9번이요. 아니, 야, 이 너네 봐봐. 9번이랑 5번이랑 같은 문제인 거 보여 안 보여? 9번 기억 디귿은 했는데. 아,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저도요. 9번 봐봐. 양성자, 중성자, 전자인데 원자 핵을 이루는 거 다. 그러니까 아니오 C에 뭐라고 써있어야 돼? 안 써있잖아, C에 이것들아. 여러분 쓰세요. 나쁜 머리로 하지 말고. 자, 언니 C에 뭐라고 써있어야 돼? 얘 적었는데. 아, 그래요? 아니 다 썼어요. 아, 그랬군요. 자, C 전자. 그럼 원자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 얘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양성자, 중성자죠. 그럼 양성자, 중성자 중에서 전하를 띄는 거죠. 그럼 전하를 띄는 게 양성자야, 중성자야? 양성자. 이게 대답이 한 번씩 느려. 그러니까 A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 양성자. 그럼 B에다는 뭐라고 써야 돼? 중성자. 빨리 쓰시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기억번. 구성입자 ABC의 수는 모두 같니? 여러분, 무엇과 무엇의 수만 같다고 그랬어? 양성자와 전자의 수만 항상 같죠? 오케이? 중성자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죠? 자, 다시 한번. 구성입자의 수가 모두 같다에 그냥 X가 아니라 뭐가 항상 같다라고 써놔야 돼, 거기에다가. A랑 C랑 항상 같다고요. 이렇게 쓰는 거지. 야, OX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도 맞는 기억. 말이에요. 맞는 말. 저는 봐라.
기억을 X라고 했어. 그럼 기억에 누구랑 누구랑 항상 같아야 돼?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항상 같아야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질소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칠. 여러분, 질소도 원자번호 몇 번이죠? 7번. 7번. 정소율 씨? 네. 정소율 씨 서연이 만지지 마시고요. 얘가 해달래요. 그럼 7번이니까 얘는 전자 배치가 K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요? 2개. 자, 1껍질에 몇 개가 들어가죠? 5개죠. 그럼 얘가 가장 안정한 이온이 되면 요거 8개를 버릴 거야? 3개를 얻을 거야? 얻을 거. 3개를 얻죠. 그럼 3개를 얻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 8의 전자 배치를 갖죠? 그럼 얘는 2, 8이니까 전자가 총 몇 개가 된 거야? 10개가 된 거죠? 그럼 10개가 됐으니까 이런 걸 누구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온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전자 배치만 뭐처럼 변한 거야? 네온처럼 변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요. 이건 N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비활성 기체는 안정한 거야? 불안정한 거야? 안정한 거예요? 안정한 거? 안정한 거. 자, 헬륨은 원적으로 2번 K 껍질에 전자 몇 개 들어가죠? 2개요? 네온은 10번이죠? K 껍질에 전자 안정. 2개. L 껍질에 8개. 8개. 네. 자, 아르곤은 18번이죠? 혹시 88. 니네 비활성 기체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288? 굿자, 멋지다. 이라고 그럼 너네 봐봐. 그래요? 자꾸 자, K 껍질에는 2개가 있으면 안정한 거죠. 그런데 L 껍질과 M 껍질은 몇 개가 있으면 안정한 거야? 8개.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어떤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안정. 그 안정하니까 난 너하고 안 놀아. 나 혼자 노는 게 더 좋아. 뭐 이런 거죠. 그럼 난 너하고 안 놀아. 그러니까 난 너하고 반응을 안 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활성 기체. 자, 비활성 기체는 몇 쪽인가요? 18. 굿. 18쪽. 여러분, 앞에서 배운 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자, 비활성 기체는 몇 족이라고요? 18족. 그러니까 지금 니은 말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N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밑줄 그어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밑줄 두 글자로 안정.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야? 질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이라는 뜻이야. 질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를 버릴까요? 얻을까요? 얻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니은번 예문 설명한 거야. 지금 니네들 니은번 문장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자, 니은번 문장의 의미 다시 한번 밑줄 예쁘게 읽으세요, 언니. 이게 뭐야 지금 이냐 지렁이야? 여기는 이건 이건 지렁이가 그릴 수 있을 거. 자,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안정. 수민아,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두 글자로? 안정. 오케이, 서연아. 안정하다는 게 뭐야? 비활성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이게 뭐라고요? 안정. 가은아, 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무슨 뜻이라고요? 안정이래요. 안정. 너 오늘 왜 턱은 어디다 깼어? 아니 엄마가요 자다가 긁었대요 제가. 아니 진짜 왜 그게? 엄마가 긁었다고? 네가 긁었다고? 아니 아까 준서야, 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안정이요. 그럼요. 소율아, 안정이요. 안정이 뭐야?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갖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애기들일수록 이런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친숙하지 않아가지고 한 번 듣고 잘 모르는 병신들이잖아요. 얘네 미안해, 애기 최소 병신.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되뇌어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영상을 보라고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니은번은 바로 무슨 얘기라고요? 질소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전자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런데 너네 봐봐. 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B는 중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 틀렸어. 니은번 예문에. B의 수가 감소한다는데 B도 틀리고 감소한다도 틀렸죠. 그럼 뭐가 증가한다라고 그랬대요? C가 증가한다. 그렇지. 전자가 증가한다죠. 자, 맞게 고치세요. 이게 OX가 중요한 게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걸 옳게 고치는 게 중요한 거라고. C가 증가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D급번. A와 C 사이에는 자 A는 뭐고요? 뭐야? 양성 양성자. 플러스죠?
C는 뭐라고요? 전자. 전자는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나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쁘잖아. 이게 또 말 봐봐. 맞아 루딩키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는 힘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인력. 오케이. 그럼 거기서 인력이라고 말이 나왔잖아요.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전기력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럼 전기력이니까 전기력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이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디귿번은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야? 디귿번으로 요약하면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 맞는 문장이죠. 오케이? 야, 근데 니네 왜 다 5, 7, 9를 틀리는 거야? 아니, 이상하네? 이 9번 틀렸네. 아니, 그니까! 579 틀렸는데.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틀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5, 7 틀리는 놈, 5, 7, 9 틀리는 놈, 7, 9 틀리는 놈, 이거 뭐야?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근데 내 얘기는 왜 이런 기본을 틀리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7번은 틀릴 이유가 없네. 그지? 근데 지금 7번을 틀린 이유가 없는데, 세 놈이나 틀렸어. 아니. 저는 지그시걸요 아마. 자, 그럼 7번 봐봐. 여러분,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산수가 있고요. 8에 16이라고 쓰여 있죠. 자, 이거는 뭔가요, 여러분? 의미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양성자. 오케이.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 천나란 거야.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16이라고 쓰여 있는, 위에 쓰여 있는 숫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양뿔중. 양뿔 중이고, 그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질량수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으면 이에 대한 어떤 입자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 숫자를 보면 양성자가 몇 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와 머리가 빡빡했다. 자, 양성자 8개죠? 그럼 중성자가 몇 개라는 거야? 그렇지. 그럼 전자가 몇 개라는 거야? 그럼 전자가 8개라는 건 어떻게 알아?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됐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틀리는 거 진짜 병신 중에 상병신이죠. 자, 기억번 보세요. 원자 번호는 8번이다 맞죠? 맞죠. 전자수 8개죠? 맞죠. 양성자, 중성자 수가 같다? 맞는 말이죠. 지그시를 안 따져서 틀렸네요. 여러분, 이거는 영어의 알파벳 같은 거예요. 오케이? A가 뭔지 몰라서. 그렇죠. A가 모르는데 영어 하는 거죠, 지금? 그거 똑같은 거라고, 이것들아. 자, 그 다음 또? 없죠. 없죠? 좋아요. 저 이제 우리, 뒤엔 다 맞았. 야, 여기 숙제 아닌데 왜 했어? 그러니까 않아요? 굳이 숙제 아닌데? 지랄만 12번까지. 12번까지. 너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풀었어? 안 배웠는데 이냐? 전제이기 때문에 저는 뭔 억지가 다 있으니까. 야, 안 배웠는데 막 그렇게 막 찍어가지고 맞았어. 그러면 뭐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해? 천재라서 맞았죠? 밥집 뺏겼구나. 아니 밥집 못 뺏겨요 엄마 때문에. 아니 내가 엄마 밥집 만지지도 조금을 누가 못하게 해요. 적어놨네. 아우 배시려. 아우 배시려. 근데 좀 추워요. 그러니까 저게 끄면 답답하고. 틀고 그지? 나 어제 에어컨 틀어놓고 왔어. 근데 칠구 가면 춥지 않아요? 지금 문을 열어놨는데 이게 끄면 답답하고. 지금 날씨가 그래. 아 지금 비 오는. 습해가지고 그런 게 더 심해. 아니 비 안 오는 줄 알고 그냥 우산 안 쓰고 왔더니만 올 때 비 와. 그래? 엄마 안 내려다 주셨어? 아 같이 왔어. 같이 비 맞았어요. 같이 비 맞았어요. 엄마 갈 때도 비 맞고. 아 어쩐지 머리가 젖어 있네. 저 이거 샤워하고 왔어. 그런 적에 내성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냥 비는 오면 그냥 막 다니는 거야? 너 맨날 비만 맞아서 머리가 없어졌잖아. 자, 이제 우리 그 뒤에 까먹읍시다. 여러분, 지난번에 파장까지 했단 말이죠. 파장. 자, 아까 승민이가 파장에다가 한글로 파장 이렇게 써놨는데 그런 거 말고요. 파장의 기호가 뭔가요? 람다. 그렇죠. 그렇게 읽으셔야 되죠. 산다? 남다가 남자를 산다처럼 드립자로 들려요. 써가지고. 자, 아
자, 파동의 에너지는 람다분의 AGF, HCF죠. AGF. 자, 여기서 중요한 건 E는 에너지라는 거 다 알죠, 여러분? 네. 자, 람다는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라고요? 파장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F는 무엇을 나타내는 기호인가요? 진동. F가요? 자, F는요? 진동수죠. 맞잖아요. 왜 F가요? 아니, 전현이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전현 이상한 단어 얘기했어요. 자, H는 뭐죠? 혈랭크 상. 상수. 나는 이렇게 전현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아이가 그랬어요. 자, 플랑크 상수죠? 정보에서 할 수 있어요. 저 자. 아이가 그랬어요. 빛의 속도. 그렇죠. 빛의 속도죠.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는 에너지와 뭐를 안 파장과 잡아요? 진동수. 그럼 누구만 반비례한다는 거야? 파장과 에너지가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파장만 반비례고 나머지는 다 비례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언니 여기 한 거고요. 여기에요. 필기를 안 하니까 어디 하나도 모르겠죠? 네, 좋아요. 난 최근에 한 필기가 그 돌턴 아저씨 그리고 돌고 턴하는 그 아저씨 몇밖에 몰라서. 아, 도는 게 턴이라고 하면 되죠. 돌턴. 아 그리고 아, 그 도는 게 푸딩 턴이구나. 그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들어가 봅시다. 아리가또. 여러분, 너네 불꽃 반응 색깔. 나트륨 불꽃 반응 색깔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그렇죠. 노란. 그러면 그거를, 자, 이제 중요한 거야. 그거를 눈으로 보면 색깔이 노란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생긴 도구가 있단 말이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푸디지. 어우, 굿. 내가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생긴 거죠. 그럼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프리즘은 어떤 도구냐면 한 줄기로 들어간 빛이 파장에 따라 빛이 꺾어지는 정도가 다르죠. 굴절률이 달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햇빛 속에는 빨주노 초파나 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걔들의 파장이 다르죠. 자, 빨간색 파장 얼마? 456. 600. 656. 656. 656. 656. 436. 자, 다시 해봐. 656 484 486 483? 응? 아 마지막 410이었어요. 656 난 천재야. 힘들다. 자, 여기서 그대로 그러면 파장이 다 다르잖아. 그럼 파장에 따라 꺾어지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용어야. 이렇게 꺾어져서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쭈루루루루루 빛이 퍼져서 나타나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퍼져서 나타나는 걸 우리말로 하면 색깔의 띠라고 부릅니다. 656. 오케이? 자, 이런 색깔의 띠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펙트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너네 봐봐. 분명히 스펙트럼이란 단어도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뭐야? 라고 물으면 너네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색깔의 띠. 그런데 이 햇빛을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 알죠? 그 색깔이 빨간색과 주황색이 이렇게 쭈루루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럼 그들의 경계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게 색연필로 그리면 이렇게 경계가 있지만 실제로 무지개를 보면 그들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들이 쭈루루 연결돼 있죠. 그럼 그런 색깔들이 쭈루루 연결돼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연속 스펙트럼. 오케이?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연속 스펙트럼. 그럼 이런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봤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냐면 햇빛. 오케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그렇지. 굿. 자, 어머. 그러면 선으로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근데 너네 봐봐. 이게 연속 스펙트럼은 색깔이 연속적이다라죠. 그러면 이런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까맣습니다, 여러분. 까맣고 거기에 빨간색 선 하나. 까매. 그린 어디 갔니? 그린 선 하나.
블루선 하나. 중요한 거 이거. 바이올렛. 어딜 봐서 저게. 자, 기다려. 색깔 합성할 거야. D부터. 바이올렛. 저게 뭐야? 보라색으로 안 보여? 보라색은 보여요. 양도 보여요. 당연하지. 나왜 전혀 안 보이게 이상한 거야. 그냥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아, 이제 좀 보인다. 조금 보이네요. 네, 됐죠? 그냥 보라색. 점을 더 찍으면 찍을수록 해상도가 높은 거 알죠? 이런 거 알지, 니네? 이승민 바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진행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기 있는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럼 요 선과 요 선은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 그렇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선 스펙트럼은 그렇지. 이런 말이 중요한 거야. 선 스펙트럼은 뭐적이라고요?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보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니?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운 불꽃반응 색깔 있죠? 나트륨 노란색, 스트론튬 빨간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색깔이 불연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주황색이었죠. 캐럿이라서. 얘가 그랬어요. CU. 자, 여러분. 햇빛을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었죠? 그럼 뭘 보면 선 스펙트럼이니? 바로 원소를 보면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건 원소의 불꽃 반응 실험, 즉 원소가 내뿜는 색깔들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그런데 이제 너네들이 우리 지난번에 레드 색깔은 656 뒤에 나도. 굿자. 어떤 새끼가 나노미터 이거 누구야? 대문자로 썼던데 소문자입니다. 네? 저 같은데요 아마? 전 아예 대문자로 쓴 친구가 하나가 있었는데 운전하는 중이라 그거를 차마 못 고쳤어요. 전 아예 확인해 나노미터가 안 볼게요. 썼어. 프링클 먹고 뿌링클 사주세요. 전에 어. 90분 늦었으니까 뿌링클. 자, 그럼 656 나노미터 파장이죠. 그럼 너네 봐라. 파장은 곧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에너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니?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거야. 색깔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한 색깔이 아니라 이 색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햇빛은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조금 더 많은 것까지 쭈르륵 다 방출이 되는 거야. 그런데 원소가 타서 나오는 불꽃은 그들이 내보내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모든 에너지를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을 좀 배운 사람들은 그냥 에너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과학을 배운 사람들은 파장에 해당하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파장은 곧 뭐라는 거야?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뿜는 파장이 불연속적이죠. 그럼 결국 이들이 내뿜는 에너지가 어떻다는 거야? 불연속적이라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애는 바로 누구니?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이렇게 내뿜는 애가 있어요. 그럼 너네 봐봐. 빛의 레드, 그린, 블루 이거를 우리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죠. 그럼 빛의 삼원색을 합하면 무슨 색깔? 흰색. 굿. 그러니까 뭔가를 태우면 흰색이 나왔어. 그럼 너네들이 그런 불꽃 반응 색깔을 외워 안 외워? 안 외우죠. 왜냐면 그건 색깔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이런 건 외우지만. 그러면 도대체 뭘 태우면 이렇게 나왔니? 이런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사람이 누구니? 바로 보어. 자, 바로 누구라고요? 저. 내가 누구라고 그랬어? 얘가. 보어요, 보어. 제 영어 이름 자, 다시 뭐예요? 한번. 자, 이런 파장, 불꽃 반응 색깔, 스펙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어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배경 들어갑니다. 보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니? 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태워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럼 니네 수소의 불꽃 반응 색깔을 외워본 적이 없죠? 그 이유, 흰색이라 외운 적이 없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런 흰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했니? 수소를 태우면 폭발하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직접적으로 불꽃 반응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보호 아저씨가 수소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이런 길다란 유리관 안에다가 뭐를 넣어놓는 거냐면 수소기체를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 그, 이쪽에다 플러스 그. 그러니까 태우는 대신 전기 에너지를 가한 거야. 그럼 전기 에너지를 가하잖아. 이제 상상하셔야 돼요. 얘가 수소야. 그럼 수소에게 전기 에너지를 확 가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자, 에너지가 일단 딱 들어오면 죽기 전에 일단 수많은 에너지가 딱 들어오잖아? 그럼 모든 것들은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자, 먹어봐. 먹었죠. 그런데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상상을 하는 거야. 너네들이 다 수소인데 갑자기 너네들에게 수없이 많은 에너지가 한꺼번에 확 들어왔어. 그럼 일단은 에너지를 어쩔 수 없이 하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표현이야. 이렇게 에너지를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엄청 많아지죠. 그럼 니네들 몸이 뜨거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자, 중요한 표현 할 거야. 이렇게 에너지를 먹어서 막 움직이면 되게 불안정해지죠.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들뜬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야.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어떤 물질들이 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럼 에너지가 업됐죠. 그럼 너네들이 막 기분이 업됐어. 이런 거야. 그럼 기분이 업되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하죠? 그럼 안 돼, 승민아.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런 들뜬 자, 에너지가 업된 들뜬 불안정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요? 들뜬 상태.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야. 그럼 얘가 일단 에너지를 먹어서 들떴죠. 그럼 들떠있으면 불안정하죠.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안정한 상태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아까 먹은 에너지 때문에 불안정했잖아.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뱉어요. 그럼 잠깐 내가 에너지를 하고 뱉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버렸으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자, 에너지를 버리고 원상복귀된 거야. 안정한 상태로. 자, 안정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 바닥 상태. 바닥 상태. 자, 에너지가 뭐라고요? 바닥이야. 그럼 에너지가 바닥이니까 너네 이거는 내가 이렇게 바닥을 밟고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야 안정하죠. 니네 막 의자 위에 올라가 있어. 졸라 불안정하죠? 자, 여러분 지금 용어 설명하는 거야. 안정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로 무슨 상태라고요? 바닥 상태. 에너지를 먹어서 불안정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를 올라간 상태. 그런 거 무슨 상태라고 그래? 들뜬 상태. 까먹으면 안 돼? 그렇다면 이때 확 내보내잖아? 하고 내보낼 때 요것을 불꽃 반응 색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나트륨은 노란색을 내보냅니다. 왜? 노란색을 먹었으니까. 칼슘은 주황색을 내보냅니다. 왜? 주황색을 먹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당연히 먹은 만큼 내보낸다는 거야. 그런데 수소는 무슨 색깔을 내보내는 거니? 하얀색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 하얀색은 합성된 색깔이라는 것을. 오케이? 그럼 그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뭘로 본다고요? 프리즘으로 빛을 나누어 보는 거야. 그러면 프리즘이 들어간 빛을 나누는 기구를 우리는 나눌 분자, 빛광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냐? 분광기. 그러니까 분광기를 통해서 빛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수소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이렇게 보입니다. 됐어요? 자, 수소의 스펙트럼은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656, 486, 434, 419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중학교 때는 486, 434, 419 중학교 때는 그냥 색깔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 파장 따위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거니까 여기에 파장과 색깔이 나오는 거야. 됐나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실험 결과야.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내보냈어? 그럼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여기에 의문을 갖는 거야. 그럼 보아 아저씨는 이거를 보고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 why? 1번.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첫 번째 야 얘랑 불연속적이야. 왜 수소가 내뱉는 에너지는 불연속이지? why 불연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되게 중요한 거. 얘들 간격 봐봐. 아니 간격이 왜 이따위지? 이따위라는 거는 656, 486, 434, 410 파장이 짧아지는데 그쪽으로 갔더니 간격도 적당이네. 좁아지고 있네? 어머 Y 2번 Y 간격습 왜 졌다위?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고 있죠? Y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간격도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좁아지고 있네? 줄어져요. 오케이? 656번? 어요? 아니 요거 두 개만 여기에 의문을 가진 거야. 람다. 그러면 자 과학하는 사람 하는 일이 뭐야? 눈으로 본 것을 싫어. 왜 그럴 거라고 거기다가 가설을 내놓는 거야. Why?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자는 아무리 해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거, 자, 야 수소 원자가 요래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물이고요. 그러면 자 또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돌턴 아저씨가 돌턴의 원자설을 내놓을 때는 원자는 둥그레 끝. 그 다음에 톰슨 아저씨가 뭐를 발견했죠? 건포도를 발견한 게 아니고 전자를 발견했죠. 이게 그거죠. 그래서 이런 모형을 뭐라고 그랬죠? 건포도 뚱땡. 그 다음에 러더포드 아저씨가 뭐를 알아냈죠? 러더포드 아저씨가 행성. 그렇지. 먼저 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뱅글로 돌아가지고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이 보호 아저씨입니다. 그 다음 보호 아저씨는 우린 앞에서 배웠네요. 보호 아저씨, 그렇지! 바로 전자 껍질 모형이죠. 알파벳? 그래요. 그러니까 자 봐. 여기 있는 러더퍼드 아저씨만 해도 그냥 전자는 바깥쪽에 이렇게 돈다죠. 그런데 전자가 도는 껍질이 있다는 걸 어떤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보호 아저씨가 말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보호가 1년 후에 말했는데요. 퍼덕퍼덕. 자 다시 보호 아저씨는 어떤 모형에 대해서 말했다고 너네들이 얘기해야 돼? 전자 껍질. 원자 껍질 아니야? 무슨 껍질이라고요? 전자 껍질. 전자 껍질이에요. 원자 껍질 아닙니다. 자 여러분 너네 봐. 톰슨 하면 건포도 떠오르죠. 보호하면 전자 껍질이 떠올라야 된다고요. 보호하면 그렇다면 이제 보호 아저씨가 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와! 그럼 보호 아저씨는 원자 모형을 어떤 것에 핵심을 둔 거예요? 전자 껍질 모형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그럼 이 아저씨가 한 얘기를 이제 그대로 할 겁니다. 야, 원자핵이 중심에 있다면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들이 막 놀고 있잖아? 그럼 전자들은 아무 데서나 마구마구 노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그들이 놀고 있는 껍질이 있어. 껍질이 있지. 껍질이 있거든. 껍질이 있어요. 껍질이 있다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가장 안쪽 껍질부터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붙였죠? 게일. 굿. 별거 없죠.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수소에 대해서 실험을 했잖아요. 그만. 수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야? 1번. 그럼 수소 원자번호 1번이니까 전자가 딸랑 몇 개밖에 없어. 그러면 수소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 이 스위치를 누르기 전이야. 그럼 당연히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원자핵은 플러스죠. 그러니까 수소가 어디에서 놀고 있을 거라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플러스에 가장 가까운 K 껍질에서 플러스를 향해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빙글빙글 돌고 있을걸? 이라고 그렇지. 보호 아저씨가 얘기한 거야. 그런데 스위치를 꾹 누르는 순간 여기에 에너지가 확 가해지죠. 그럼 아까 했던 거 에너지 확 가해지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전자가 갑자기 에너지를 확 먹으니까 거기에 팔딱 뛰어. 팔딱 뛰어서 이제 의자 위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거야.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폴딱 뛰어서 뒷껍질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말하는 거야. 에너지 팍! 하면 팍! 날아가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전자 날아간 거야. 널 상상하는 거야. 에너지 팍! 그러면 톡! 날아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내가 여기다 뭐라고 쓸 거니?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흡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날아갔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안 가나요? 갑니다. 에너지량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면 얘가 에너지량이 상당히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이렇게 에너지량이 많으면 얘네들은 어떤 상태냐면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에너지량이 많아서 불안정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 땡땡 상태. 들뜬 상태. 야, 시종각 얘기한 건데 까먹으면 안 돼. 자, 이렇게 에너지가 많아서 불안정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 뭐라고요? 들뜬 상태. 그럼 이렇게 들뜬 상태로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에너지를 먹어서 그렇지. 그렇지. 에너지를 퇴하고 버려. 그럼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퇴하고 버려. 퇴하고 버려서 여기까지 돌아왔어. 그럼 얘가 퇴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방출한다고요. 자, 이렇게 방출하는 에너지가 우리의 눈에 어떻게 한다고요? 반짝하고 이상하네. 반짝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보인다고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겠는 거야. 불꽃반 색깔 있어? 우리 거기 끝났잖아. 근데 이제 그 불꽃반 색깔의 원리가 뭔지를 아는 거야. 오케이? 전자가 에너지를 먹었다가 내뿜는 게 뭐라고요? 불꽃반 색깔. 어머! 아니 그럼 이렇게 에너지를 내보냈어.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어. 그럼 여기가 제일 좋은 상태죠.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온 제일 좋은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닥 상태. 굿자.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바닥 상태는 그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을 때가 바닥 상태야. K 껍질에 있을 때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자 배치했잖아요. 질소는요.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5개예요. 질소는 이게 바닥 상태야. 오케이? 그럼 얘한테 에너지 빡가면 전자들만 흩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졸라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어머나. 이게 보호 아저씨가 왜 우리 눈에 보이는가 설명한 거야. 그러면 why 불연속적이지?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로 요만큼 내려왔어. 그럼 이만큼 에너지를 내보내죠. 그럼 또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어. 그러면 이만큼 에너지를 내보내죠. 그러면 이 중간으로는 올 수 있니 없니? 자, 전자는 껍질과 껍질 사이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만큼 다음의 에너지는 이만큼인 거야. 그 중간 에너지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이거는 마치 뭐가 똑같냐면 너네 봐. 계단하고 똑같아. 1계단, K계단, L계단, M계단, N계단이야. K, L, M, N. 그럼 너네들이 여기서 폴딱 뛰어내릴 거야. 그럼 M까지는 갈 수 있죠. 그런데 M과 N 사이에 막 이렇게 막 계단 중간에 막 이렇게 하면 서 있을 수 있어? 그 얘기인 거야, 이게. 매달릴 수 있지. 그러면 이게 연속적으로 쭉 가려면 이건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야 돼. 정사. 이거 뭐지? 이거 미끄럼틀. 그럼 미끄럼틀이면 연속적인 거잖아. 이게 햇빛. 오케이? 햇빛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과할 수 있지만 계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자는 껍질에서 껍질로는 이동할 수 있지만 껍질 사이에서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이 불연속이니까 스펙트럼도 불연속이야 라고 말했어요. 오케이? 그자 좋아요. 멋졌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빨간색이 파장이 얼마나 되지? 그러면 멋지게 6gram 나노미터야. 이렇게 멋지게 말해야 돼. 근데 뭐가 빨강이고 뭐가 초록인지 몰라. RGBB. 그렇지 순서지. R, G, 무지개 순서로 B, 왔는데. V. 그럼 원래 그런 거 아니오. 빨주, 노초, 파란보 이거잖아요. 빨주. 빨주. 보? 빨주 노인데 준호가 없어. 준호가. 왜요? 이준호. 준호는 합성 색깔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발이 대빵크네. 승민이 어머니. 승민이 어머니. 이 새끼가 지금 수업안 듣고 지금 신발 갖고 장난하고 있는 거야? 보어머니. 확실히 자, 신발이 그럼 이제 그 다음이야. 그러면 이제 요렇게 폴딱 내려가면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지,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요만큼 움직이면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그 에너지량에 대해서 보호 아저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걸 제목하여 뭐라고 하는 거냐면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전자 껍질이 전자가 움직일 때 그들이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죠?
그럼 전자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나 되나? 이런 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라고 표현합니다. 준위라는 말은 이거는 기준할 때 준자고요. 위치할 때 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기준으로 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따지냐면 에너지니까 이고요. 자, 전자 껍질이니까 껍질 번호 매기죠. 껍질 번호는 K 껍질은 N은 1은, N은 2, N은 3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 N 껍질 번호라는 뜻이에요. 그 번호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N제곱 1312. 너 뭐 보고 그거 몇개 써놨냐? 저요? 하이탑 보고서. 자,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7 킬로 줄 퍼 몰이야. 자, 이렇게 쓰면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다 필요 없어. 일단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7도 필요 없어. 1312.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제 이 의미를 그대로 또 설명합니다. 자, 저기 있잖아요. 원자핵이 있잖아. K 껍질 있다면 바깥쪽에 L껍질. L 껍질 있다면 그 바깥쪽에 M. M 껍질이 있다면 그 바깥쪽에 N 껍질도 있다면 그 바깥쪽에 O 껍질도 껍질도 있다면 있다면 그 바깥쪽에 P. 그 바깥쪽에 Q. 도 있다면 그 바깥쪽에 아. 그렇지. 그래서 가장 바깥쪽 껍질은 어딘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바깥쪽 껍질을 무한대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왜냐면 무한대가 있을 수가 있어. Z가 끝 아니에요. 제가 끝 아니야. 알파벳의 원리에 의하면. 좋아했지. 알파벳의 원리에 자, 그럼 이제 무한대야, 무한대. 이 사이에 안 하지. 너무 위생적으로 좋아하는 냄새 엄청 나지. 그 예의에 어긋나는 걸 하지 말자. 내가 집에서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이야. 이것의 의미가 뭔지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에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뭐고 도대체 기준은 뭐야? 어디냐? 자, 중요한 거야. 이 기준은 이 사람이 무한대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안돼. 네. 그러면 이 전자가 무한대에 있었거든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N 껍질로 움직여. 자,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는 좀 어려운 한자를 써서 옮길 전자 바뀔 이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전이라는 말은 꼭 전자한테만 쓰는 건 아니고 어딘가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걸 전이 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자, 전자가 움직이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전이, 전자의 전이.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쓰냐면 암이 어디에서 어디로 뭐 암이? 되었다. 움직이다. 전이 되었다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전이라는 말은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N으로 전이하는 거야. 그럼 N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여러분 마이너스는 늘어났다는 거야, 줄어들었다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니까 에너지를 어떻게 했다는 뜻이야? 방출. 자, 무슨 의미인지 직접적으로 넣을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움직일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저기다 뭐 대입하면 돼? 일자 대입하면 됩니다. 어머! 그럼 여기 1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312. 설마 이거 계산 못하는 건 아니죠? 걔가 이제 딸려서 야, 그지 알아요. 그럼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 일자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방출되는 거야? 1312 방출이라는 뜻이야. 그럼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걔는 뭐라고 쓰는 거야? N은 두 번째 껍질이니까 2,2죠. 그럼 2니까 2의 제곱분의 1310이죠. 그럼 얼마일 것 같아? 대략 구해보세요. 4분의 1310이면 4. 324요? 320. 328. 와 그러니까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328 방출.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B3겠네. 그러니까 여기로 방출되면 아닌가? 얼마라고요? 3 나눠 3에 해야 돼요? 3의 제곱이잖아요. 9분의 1312. 140 168? 146을 와. 방출합니다. 아니 병신이야? 나한테 못하고 싫어할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무한대 있던 전자가 네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2포라고 하겠죠. 2%. 그럼 2포는 여기다가 4제곱 328 야 328이 여기인데 또 328이 나오냐? 그거는 자 82 와, 역시 나 아까 저는 328을 차도 나누면 닥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게 이 파이브 이렇게 했어. 자, 이건 너네들 외우는 거 아니에요? 52방출. 자, 그런데 겁나 중요한 거. 바로 그러면 첫 번째로 전이할 때 1312, 두 번째로 전이할 때 328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한다면 그때 1쌤이 방출되면 어려워서. 이거 빼기 아, 이거죠. 잠깐. 900? 마이너스 900. 984. 헐. 너네 봐봐. 1번과 2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길이가 너무 안 맞는데. 984. 984, 328보다. 그런데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에서 무한대까지 이 상태로 껍질은 졸라 많은데 에너지는 얼마밖에 안 돼? 328. 헐. 그러면 지금 가은이가 했던 말 뭐야 이거? 자, 그러면 쟤네들을 자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그들의 뭐를 고려할 거냐면 간격을 고려할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은 정확하게 몇 대 몇이니? 얘네들은 정확하게 1대3? 1대 3이야. 굿. 그러면 내가 지금 뭐를 고려한이라고 말을 했어. 간격을 고려한 전자 껍질을 그릴 거야. 어머, 자 원자핵 플러스죠? 그럼 여기다 K 껍질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K 껍질. 그러면 K와 L 사이는 984죠. L. 아이고 왜 이렇게 삐뚤어? 자, 너희들 반드시 그리시고요. 그럼 이만큼이 얼마라는 거야? 984. 그럼 그 다음 봐봐. 요만큼은 얼마일까요? 182. 182. L8이 팔이 날라다니네. 엄청 작죠? 그러니까 아이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네들이 이거와 이것은 대략 몇 대 몇이니? 대략 5대 1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길이에 5배쯤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5배쯤 되는 거 같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은 이만큼이네? 자, 얼마 차인가요? 64 64?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돼? 아이쿠 요만큼이 64네. 와우. 자, 내가 지금 뭐를 고려한? 간격을 고려한 전자껍질이죠. 자, 그럼 너네 봐봐. 내가 보통에 나오면 숫자가 나오면 다 외우라고 하는데 이건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1312라는 숫자는 똑같은 숫자잖아. 똑같은 숫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항상 똑같은 숫자? 항상 일정한 숫자. 상수 굿. 상수는 기호로 뭐라고 써요? 이렇게 K라고 쓰는 거 알아? 몰라?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네. 어머, 아는데? 어머나. 모르는데. 어머나, 오늘부터 알아야 돼? 네. 자, 일정한 숫자는 K라고 표현합니다. N제곱분의 K. 아까 K 멋졌는데. 아, 그렇게 썼는데 지금 아니라고 누군가 읽어가지고 K를 지금. 손상우 선생님의 여친 아, 맞아. 오케이. 자, 전 여친. K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필기체. 어머나. 그럼 여기다가 일자 대입해봐. 그러면 우리는 1312 마이너스라고 했죠. 이거 대신 뭐라고 쓰는 거야? K.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 무한대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K.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머리 꼬대기가. 그럼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얼마야? 그럼 여기다 2의 제곱이잖아. 그럼 몇 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K.
그럼 그 다음 거는요. 세 번째 껍질로 전이하는 건 마이너스 5분의 k. 네.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6분의 k.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이제 너네들 계산할 줄 알죠? 요거와 요것의 차이는 얼마일까? k와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K. 그렇지. 그럼 나 마이너스 빼고 이제 간격만 할 거야? 그럼 얘는 4분의 3k. 그럼 요건 얼마일까? 4분의 k와 9는 10분의 5K. 오. K는 바로 자,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9하고 16이니까 140 4분의 안 나와? 안 할게. 굿! 자, 그럼 너네 봐봐. 요 숫자를 기억하는 거야.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4분의 3K야. 2번과 3번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36분의 5K야. 그 다음 것의 에너지 차이는 얼마야? 144분의 7K야. 이렇게 왜요? 말해야 되는 거야. 왜 이래요? 내 맘이야. 꼬아? 그럼 네가 선생하든가.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내 시간이. 이거 대 이것과 이것은 몇 대 몇 대 몇이야를 가장 간단한 정수의 비율로 약분해 볼 겁니다. 사이사를 다 못해요. 나는 다 알아요. 자, 선생님. 6대 아니 20. 저희가 계산을 안 해. 자, 여러분 계산 따위 필요 없고요. 외우세요. 싫어요. 네. 108대 20대 7. 이거 머릿속으로 자랑할 수 있어요. 짱, 멋짐.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할수 있어. 네. 사이사를 못해요. 108대 20대 7. 와우. 근데 여기 한 칸 나머지 계산 안 했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아, 근데 쟤는요, 쟤를 정수로 만들면 숫자가 졸라 커져가지고 얘는 그냥 소수로 외울 거예요. 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0. 파이 알아요? 파이? 파이가 얼마야? 두 자리. 3.14죠. 여기는 파이 언니예요. 파이 언니. 파이 언니. 자, 파이 언니는 얼마냐면 3.24예요. 언니 3.24. 자, 그러니까 그 다음은 자, 센티미터로 얘를 108cm로 그린다면 얘는 20cm고 얘는 7cm고 얘는 3.24cm야. 자, 108대 20대 7대 3.24. 와우. 오케이? 너네 봐봐. 그러니까 간격을 고려하려면 여기와 여기는 약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1. 여기와 여기는 약 몇 대 몇이야? 3대 1.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걸 아무렇게나 막 그리지 말고 자, 이제부터는 얘들아 보어 아저씨는 원자 모형에서 뭐를 얘기했어? 그럼 너네들은 뭐라고 답해야 돼? 알파벳. 오케이. 전자 껍질. 맞는데요. K부터. 자, 보어 아저씨의 원자 모형의 핵심은 뭐라고요? 전자 껍질. 그렇다면 그 전자 껍질을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요? 자, K 껍질, 그 다음 L 껍질 어떻게 그려? 간격을 고려해서 L 껍질, 그 다음 간격을 고려해서 M 껍질, 간격을 고려해서 N 껍질, 간격을 고려해서 이렇게. O 껍질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자, 배운 거는 그대로 이용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전자 껍질을 그릴 때는 아무렇게나 간격을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K, L, M, N, OPQ를 그릴 때는 자, N은 1번, N은 2번, N은 3번,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그들의 간격은 점점 어떻게 돼야 돼요? 바꿔줘요? 그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증가하면 그들 전자 껍질의 에너지 양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많아진단 말이야? 그럼 많아지는데 그 많아지는 간격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요. 자, 우리 오늘 시험 봐야 되는 거. 에너지가 많아지면 파장은 어떻게 되죠? 짧아지죠. 파장은 길이니까 짧아진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네 봐봐. 요게 한 셋, 이게 HF? 한 세트로 들어가는 거야. N이 증가하면 에너지는 많아지는 거고요. 에너지가 많아지면 파장이 짧아지죠? 그럼 파장이 짧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고요. 아까 Y 2번입니다. 간격이 왜 파장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졌다위지? 아까 그거였죠.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간격이 졌다위지? 그 졌다위지의 관계가 바로 뭐라고요?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이기 때문에 그렇죠.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많아지는 거고요. 131. 그리고 간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에너지를 1311을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로 나누기 때문이야? n 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니 보호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 아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그래? 아니 아까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면 984가 방출된다며? 요만큼을 방출하면 328이 방출된다며? 오. 요만큼을 방출하면 182가 방출된다며? 오. 이만큼을 방출하면 64가 방출된다며? 오. 니네 못 외우잖아. 자 이렇게 된다며? 근데 사람들이 꼭 하고 이게 이런 숫자를 보면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그래? 야 그게 에너지야? 그럼 걔 파장은 얼마야? 에너지를 파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파장으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 328 있죠? 328 있죠? 여기다가 에너지 328을 대입하죠? 여기에 이거 숫자 상수니까 대입하죠? 그럼 파장이 나오겠죠. 자, 겁나 중요한 거야. 겁나 중요한 거야. 여기 있는 이 328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파장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그때 에너지를 파장으로 바꿨더니 656나노미터가 나온 거야. 헐!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레드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자 중요한 거야. 여기 있는 328과 182 이게 328이 아니었는데 아까 얼마지? 이게 180인데 숫자를 잘못 썼네. 자 뭐 이제 그렇다 치고요. 이게 180이고요. 여기가 64요. 그래서 여기는 180이랑 64를 더하게 한 만큼을 여기다 대입한 거야. 아리가또? 그러면 얘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한 거야? 아리가또? 4에서 아리가또? 2로 전이한 거죠? 아리가또? 그랬더니 얘는 486나노미터가 방출된 거야. 와우. 헐! 4에서 2번으로 전이하면 그때 얼만큼이 방출된다는 거야? 그린이 방출된다는 거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래? 그럼 이번에는 다섯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거야. 그랬더니 434나노미터가 방출된 블루 거야. 블루. 헐! 블루네? 바이오. 그러면 6에서 2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했더니 얼마겠어? 410나노미터. 헐! 보라색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파란색이에요. 이게 파란색으로 보이니? 네. 보라색이란다. 그냥 손을 쭉 그어버리면 안 돼요? 싫어. 자, 그럼 봐. 오, 어머나. 변했다. 어머나, 어머나. 빨간색은 3에서 2, 그린 4에서 2, 블루 5에서 2, 바이올렛 6에서 2. 헐! 그러면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어떤 선이야? 가시광선. 가시광선. 아이씨, 야! 여기 이상한 것만 16비트야? 어? 빨리빨리 대답 못해? 동맹이라고? 안돼 안돼 승민아. 자 다시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은 3, 4, 5, 6에서 공통적으로 몇 번째 껍질로 전이한 거야? 두 개. 두 번째 껍질로. 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그러면 어디서 시작을 하든 두 번째 껍질로 전이했더니 그때 방출된 에너지는 무슨 선이라고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야. 어머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또 뭘 하냐면 야 그러면 이거 984를 대입해 볼 거야. 그러면 파장이 얼마가 나오니? 122나노미터가 나옵니다. 어머나 그럼 뭐야 얘네들보다 파장이 작네? 가시광선이 400부터 700나노미터 영역이죠. 400보다 짧은 에너지는 무슨 선이야? 자외선. 자외선이죠. 그래서 다 조사를 해봐서 되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이된 건 자외선이죠. 네. 세 번째에서 첫 번째도 자외선, 4에서 1도 자외선, 5에서 1도 자외선, 6에서 1도 자외선이야. 헐. 그러면 얘가 시작을 2, 3, 4, 5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어.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톡 들어오면
그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무슨 선이라고요? 자외선이라고요. 자, 첫 번째 껍질로 전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뭐라고요? 자외선. 그러면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요? 가시광선. 어머, 그러면 해보잖아도 세 번째 껍질로.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봐. 순서대로 1, 2, 3이 뭐라고요? 자가 자죠. 되구나. 이게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에너지에다가 같이 공동 연구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먼이에요. 얘가 맞네.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했어. 그럼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했어라는 건 첫 번째 껍질로 전이한 자외선이야. 그럼 두 번째 껍질로 사자. 모발. 얘는요 가발. 발머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했어. 맞아요, 가발이. 얘는요 쉔 계열의 에너지를 방출했어. 적파. 네. 자, 그럼 이제 이걸 외워야 되겠죠. 가발 좋다. 그렇지. 거북이와 자라 할 때 자라 알죠? 자라와 거북이 할 때 자라가 가발을 쓰고요. 잠깐만. 파전을 먹었어요. 파전. 파전이라고 읽었지만 적이라고 써야 되겠죠? 자, 자라가 가발을 쓰고 파전을 먹었어요. 자라, 가발, 파전. 그럼 순서대로요. 1번 자라가, 2번 가발, 3번 파전. 오케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모발.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이요. 가발을 쓰셨나요, 자라가?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 나옵니다. 자, 이거 사람. 저기서 찾는 거야. 우린 지금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가 뭔지 알죠? 시험 문제인데 기호로 나오죠, 이렇게. A, B, C, D. 얘가 뭐야? 얘 저기서 어떤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네들은 레드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한 거라는 거 알아야 돼? 3에서 1. 그럼 레드, 그린, 블루, 바이올렛은 전부 다 가시광선이죠. 그럼 가시광선이니까 얘도 2번으로 얘도 2번으로 얘도 2번으로 이것도 2번으로 전이한 거죠. 그런데 자, 아까 했던 거 볼까요?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증가하죠? 자, 중요한 거. 에너지는 증가하지만 증가하는 간격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간격은 줄어들죠. 에너지가 증가하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소. 오케이. 그럼 봐봐. 이게 대빵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n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간격이 좁아지면 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지죠. n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레드가 3에서 2로 전이했다면 얘는 4에서 2, 이건 5에서 2, 이건 6에서 2가 되는 거야. 됐나요?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빠지고 그럼요. 에너지는 증가하고 파장은 짧아지죠? 람다는 자, 낮아지고 n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3, 4, 5, 6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됐나요, 여러분? 예, 됐네요. 쉬는 시간이네. 자, 완자 보세요. 완전 완자 보세요. 아리가또네 완전. 여기 안 쳐도 돼요? 자, 쉬는 시간인데. 완자 79쪽 한번 아이고 보세요. 우리 보. 완자 79쪽 보세요. 네. 네, 완자 좀 줘봐. 79 아저씨 79쪽 펴시는 거예요. 아저씨 79쪽 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뭐?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자, 79쪽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하면 전 이런 걸 만든 적 자, 여러분 3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못생겼네요. 자, 3번 그림을 보면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어떤 거고 방출하는 건 어떤 거냐. 그럼 아까 했던 거죠. 1, 2, 3, 4, 5, 7 n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봐봐.
A, B, C, D, E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건 어떤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어머, 쉣. 3번 그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 D. D만 흡수하는 거죠. 그럼 A, B, C, E는 방출하는 거죠. 그럼 1번 봐봐. 에너지를 흡수하는 건 한 경우다. 맞는 말이죠? 일단 3번 먼저 봐봐. 3번에 가장 3번 보세요, 언니. 3번에 3번이에요. 자, 가장 짧은 빛이 방출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비. 에너지 파장이 짧다는 건 에너지가 가장 어떤 거라고요? 작아요? 지랄하네. 이거 파장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야? 이런 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자, 파장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거진. 에너지가 파장이 가장 짧다는 것은 에너지가 가장 많은 거죠. 그럼 에너지가 많은 건 A하고 D잖아. 그런데 A하고 D인데 A는 방출, D는 흡수잖아. 그런 걸 봐야 된다고요. 됐나 여러분? 그러니까 3번에 3번 답은 뭐겠어? 가장 짧은 빛의 파장이 방출되는 경우는 비네요. 불인데. A죠, A. 나와요. A죠, A. 아프네요. 아프네요. 아야. 야, 다 설명했는데 D네요, D 이렇게 얘기하면 이년아, 지금 죽는다? D라 안 하니까 B라 했는데. 그렇지. 여러분, B는 말이 돼, 안 돼? B는 말이 돼, 안 돼? 안 되네요. 자, 오세다 한번. 그것은 표시가 안 나. 어머, 안 돼. 그거 묻어. 안 묻었어요. 자, 다시 안 한번. 나와야지. 3번 해보세요. 집중. 자, 3번 해보세요. 가장 짧은 파장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은 A하고 뭐 중에 하나야? D 중에 하나죠? 그런데 방출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뭐여야 돼? A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하고 E는 몇 대 몇이냐? 아까 있었죠. C하고 E라는 건 바로 얼만큼이야? 이만큼은 4분의 3K죠. 8대 이만큼은 8대 3대 4분의 K죠. 그러니까 1이었어. 3대 1이죠. 아, 3대 1이었어요. 숫자를 못 쓰는 건 제 쉬는 잘못이 아닙니다. 시간. 시간. 레스팅 타임. 계세요. 나 한 입만. 보험.